엄마, 이제 재산도 다 저희 거니까 저희 생활은 알아서 할게요.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바로 그날부터 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그 안에서 찾아낸 놀라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년간 손칼국수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은혜네 손칼국수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밀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과 정겨운 농담을 주고받는 게 일상이었죠. 사장님, 여기 칼국수가 진짜 최고예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면 그게 바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40살 되던 해였죠. 그 이후로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남편 민석이와 함께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업이 잘 되는지는 잘 몰랐지만 가끔 내려와 용돈을 주면 고맙게 받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팔팔해. 걱정 마라.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올해 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환절기 감기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장님, 그 기침 심각해 보이는데요. 병원 가보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큰 병을 발견할까 봐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한참을 들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왜요? 뭐가 안 좋아요? 일단 찍어봐야 알 수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본 의사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뭐가 보이는데요? 일단 큰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피검사, 조직 검사까지. 검사를 받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혈액을 뽑을 때 손이 떨려서 팔을 제대로 못 내밀 정도였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병원 생각만 났어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은혜 환자분, 보호자분은 안 오셨습니까? 혼자 왔는데요. 왜요?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괜찮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된 상태고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얼마나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주세요.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평생 악착같이 일만 했는데 이제 죽는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노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됐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아. 엄마가. 응? 병원 갔다 왔는데. 왜? 어디 아프세요? 간암이래. 말기라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뭐라고요? 의사가 6개월이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겠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벤치에 앉아 밤이 깊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고 바다는 검게 변했어요. 64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로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와 민석이가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지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어떡해. 정말이에요? 그래. 병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확실하대. 민석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단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시죠. 그래도 결과는 같을 거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서울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나중에 생각해 볼게. 처음 사흘 동안은 딸 부부가 정말 극진하게 대해줬습니다. 지은이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고 민석이는 병원 예약을 알아봐 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은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운 것 같았어요. 역시 내 딸이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저녁을 먹다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아니, 그냥 나중을 대비해서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글쎄, 아파트랑 가게 건물 있고, 그게 전부예요? 예금도 좀 있고, 얼마나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딸이 걱정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중에 민석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참에 재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산 정리? 네.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 혼자인데 뭐가 복잡해? 그래도 세금이며 뭐며 복잡한 게 많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려다 딸 부부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는 것 같지 않아?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러게,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됐잖아. 빨리 증여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상속세 엄청 나온다고. 알아.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도 시간이 없어. 어머니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아파트만 5억은 할 거야.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7억 정도 되겠네. 응,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는 게 들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딸만 보고 살았는데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딸 대학 등록금 내려고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그런데 그 딸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도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엄마, 이참에 가게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가게를? 네. 어차피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파시면 돈도 좀 되잖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지은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민석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해운대 아파트 시세가 지금 5억 정도 하던데요? 그래, 시세가 좋을 때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가 건물도 팔지 말고 증여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대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말하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밤마다 딸 부부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최소 2억은 있을 거야. 30년 장사했는데 합치면 거의 10억이네. 그러게 빨리 증여받아야 해. 내일 세무사 만나볼까? 그래. 절차 알아보자.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엄마, 저희 내일 세무사 사무실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세무사? 네. 증여 관련해서 상담받으려고요. 나는 아직 엄마 미루면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조급함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다시 딸 부부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내일 어머니 모시고 가서 계약서 쓰자. 서두르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 어머니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잖아. 그래도, 그래도 뭐, 이거 놓치면 우리 평생 후회해.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딸인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가난 말기가 맞는 걸까? 문득 단골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요즘 오진도 많대요. 중요한 결정 전에 다른 병원도 가보세요. 그래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봐야겠어요. 만약 오진이라면? 만약 제가 죽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딸 부부의 진짜 속셈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증거도 확보할 수 있고요.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 부부가 자는 동안이었어요.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 도착했어요. 단골 손님이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최은혜 환자분이시죠? 부산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재검사 좀 받고 싶어서요.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간암 말기래요. 6개월. 의사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찍은 영상 파일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단 다시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딸에게는 친구 만나러 서울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흘 동안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CT, MRI, 피검사, 조직 검사까지. 두 번째라 덜 무섭긴 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했습니다. 제발 오진이었으면 좋겠어.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호명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은혜 환자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최은혜 환자분, 좋은 소식이에요. 네, 간암이 아닙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네, 양성 종양이에요. 크기가 좀 있긴 하지만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합니다. 그럼 저 안 죽어요? 물론이죠. 오진이었던 것 같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6개월 남았다고 해서 다행히 오진이었어요. 영상 판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급하지 않아요. 2, 3개월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도 하늘도 사람들도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살 수 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그렇다면 딸 부부는? 그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믿고 재산을 노린 겁니다.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야.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을 거예요. 재산을 못 받게 됐다는 사실에만 실망할 뿐이겠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해요. 문득 예전 시장 상인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민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인데 지금은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여보세요? 민주야? 나 은혜 이모야. 이모, 오랜만이에요. 응,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요? 지금 서울인데 내일 만날 수 있어? 네,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민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주야. 많이 컸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간암 진단, 딸 부부의 태도, 변화, 밤에 들은 대화들, 그리고 오진이었다는 사실까지. 민주는 점점 놀란 표정이 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법적으로? 네.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본심을 완전히 드러나게 해야죠. 어떻게? 노트북을 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모가 계속 시한부 환자인 척 하세요. 응. 그리고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증여? 네. 하지만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숨겨 넣을 거예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경우 증여를 즉시 취소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민법에 명시된 권리예요. 그들이 그걸 알면 안 받겠지? 그래서 조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복잡한 법률 용어 사이에 숨겨놓는 거예요. 민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면 제대로 안 읽을 거예요. 그 다음은 재산을 넘겨준 후 그들의 태도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요. 이모 집에 설치할게요. 그게 합법이야? 이모 집이니까 문제 없어요. 그들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를 으면 법정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증여계약 무효와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 네. 노인학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얼마나? 증거가 확실하면 10억 원도 가능해요. 숨이 막혔어요. 10억? 네. 그들이 이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요. 알아.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야, 고마워.
천만에요. 시장에서 떡볶이 사주시던 은혜 이모잖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응, 하자. 민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증여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감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에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장비 설치하려고요. 알겠어. 그 전에 이모는 딸분한테 연락하세요. 증여하고 싶다고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요. 심호흡을 하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했잖아요. 서울 친구 만나고 있어. 갑자기 왜 서울까지? 지은아,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네.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요? 응. 나중에 너 힘들까봐.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엄마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하겠다고 하네요. 민주가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이모, 마음 아프시죠? 응. 근데 어쩔 수 없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인생 최대의 연기를, 그리고 인생 최대의 복수를.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와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다녀왔어.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쉬세요. 태도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뚝뚝하더니 지금은 천사 같았어요. 엄마, 제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그래, 고맙다.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해서 증여 말씀하셨잖아요. 응,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민석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 제가 세무사 선생님 연락처 알아뒀는데 내일 만나볼까요? 내일은 좀 피곤하고. 모레 어때? 네. 좋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탐욕으로 빛나는 눈빛. 역겨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민주야, 모레 증여계약하기로 했어. 알겠어요. 그 전에 장비부터 설치할게요. 언제 올래? 내일 아침에 갈게요. 딸부는 낮에 외출한다고 했어. 완벽하네요. 다음 날 오전 지은이 부부가 외출했어요. 엄마, 잠깐 은행 갔다 올게요. 그래. 30분 후 민주가 도착했습니다. 이모, 빨리 해야 해요. 응. 민주는 전문가답게 재빨리 움직였어요. 거실 시계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 제 방 액자 뒤에 또 하나. 거실 화분 사이에 녹음기. 이모, 이거 작동법이에요.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돼요. 고마워, 민주야.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민주가 떠나고 1시간 후 딸 부부가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응.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기록될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모레 세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준비한 증여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석이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는 작은 글씨로 쓰인 독소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딸 부부는 기쁜 표정으로 서명했어요. 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모든 재산이 딸 부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상가 건물, 예금까지 총 7억 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부부 방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우리 이제 부자야. 7억? 꿈만 같아. 이제 빚 다 갚고 사업 확장하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방에 숨겨진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잘 받았다. 이제 연기를 시작하지. 재산 이전 3일 후 태도 변화는 즉각적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사라졌습니다. 지은아, 아침은? 저희 바빠서요. 엄마도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제대로 된 반찬이 없었어요. 김치와 계란뿐.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픈데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30년간 매일 손칼국수를 끓이던 손으로 라면을. 씁쓸했습니다. 저녁에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은요? 배달시켜 드시면 안 돼요? 저희 피곤해요. 어머니도 이제 다 큰 어른이시잖아요. 알아서 하셔야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불과 사흘 전까지 극진히 대하던 사람이. 하지만 참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식사는 하루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컵라면 하나를 던지듯 줬어요. 이게 다니? 네.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배고픈데. 그럼 배달시켜 드시든지요. 저희 돈으로 매번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 돈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돈이에요. 민석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쯤 가실까? 모르지. 그래도 이제 석 달은 안 남았잖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귀찮아 죽겠어. 나도. 매일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2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엄마, 우리 이제 서울 올라갈 거예요. 뭐? 여기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요. 나는 어떡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 잊었니? 민석이가 냉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 다 연기 아니에요? 연기. 네. 서울 병원 갔다니까 멀쩡하시다며요? 우리 속인 거죠. 무슨 소리야? 그만하세요. 재산은 이미 저희 거예요. 이제 연기 그만하시고 알아서 사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뻔뻔한 얼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 해요. 엄마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원해서. 그건 재산 때문이었죠. 솔직히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빨래도 청소도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지은아, 빨래 좀. 어머니, 제가 가정부예요? 알아서 하세요. 방은 지저분해지고 옷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기침이 났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 감기에 걸린 거였어요. 콜록콜록. 지은아, 시끄러워요. 문 닫고 조용히 좀 해요. 방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증거예요. 녹음기가, 카메라가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강민주에게 연락했어요. 민주야, 증거 충분해. 이모, 많이 힘드셨죠? 응. 이제 끝내고 싶어. 알겠어요. 마지막 준비 시작할게요. 마지막?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어디서? 레스토랑이요.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드세요. 알겠어. 며칠 후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할까? 갑자기요? 응.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마지막이요? 내가 얼마 못 살잖아.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믿었어요. 아, 네, 좋아요. 지은이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표정. 예약을 잡았어요. 해운대에서 가장 비싼 오션뷰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으로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에요. 약속한 날 해운대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와, 여기 전망 좋다. 민석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은이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앉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최고급 코스로 주세요. 민석이가 주문했어요. 와인도 비싼 걸로 골랐습니다. 내 돈으로 사 먹으면서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재산을 받고 곧 자유로워질 거라는 기대감.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모든 게 나왔습니다. 커피가 나왔을 때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민석 씨. 네, 할 말이 있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심호흡을 깊이 했어요. 나 안 죽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나 가남 아니야. 오진이었어.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울에서 재검사 받았어. 양성 종양이래. 수술하면 완치된대. 민석이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와인이 테이블보에 쏟아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아. 바로 그때였어요.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최지은 씨, 박민석 씨. 저는 최은혜 여사의 변호사 강민주입니다. 변호사요? 민석이가 더듬거렸어요. 네. 그동안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밤에 딸 부부가 나눈 대화들. 어머니 언제쯤 가실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재산은 이미 저희 거니까. 지은이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이게 다음 장면. 컵라면을 던지듯 주는 장면. 배달시켜 드시든지요. 저희 돈으로 매번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저희 돈이에요. 민석이의 비웃는 얼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강민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기억하시죠? 네. 여기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 보이시나요? 딸 부부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전액 반환한다. 맞습니다. 두 분은 명백히 위반했어요. 아니, 이건 따라서 최은혜 여사는 증여계약을 해지합니다.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저희 명의인데요. 계약 위반이니 무효예요. 강민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10억? 네. 증거가 명확하니 인정될 겁니다. 민석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서 뭐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선택했잖아. 돈을. 어머니, 지은이도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에서 보자. 뒤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바다를 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끝났어. 강민주가 옆에 왔습니다. 이모, 잘하셨어요. 고마워, 민주야. 이제 법정 준비만 하면 돼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2달 후 부산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객들, 기자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거든요. 시한부 어머니 속인 딸 부부. 오진 이용한 재산 편취 시도.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의료 기록. 모든 게 법정에 제출됐어요.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들의 노인학대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딸 부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가 먼저 거짓으로 시한부인 척했습니다. 그건 오진이었고 피고인들이 재산을 노린 것과는 별개입니다. 증인으로 의사가 출석했어요. 최은혜 환자는 양성 종양이며 악성으로 오진된 케이스입니다. 오진이 어떻게 발생했나요? 영상 판독 과정의 실수입니다.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강민주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의 딸 부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언제쯤 가실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론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증여계약은
수증자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쾅!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십시오. 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십시오. 쾅! 소송 비용도 피고인들이 부담합니다.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겼다. 강민주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모, 축하해요. 고마워.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최은혜 씨, 한 말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딸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이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모든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딸 부부는 위자료를 내지 못해 파산했어요. 지은이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문자도 삭제했어요. 이제 끝이야.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은혜네 손칼국수,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돌아오셨네요. 그래, 다시 시작하려고.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칼국수를 끓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예전과 같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했어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보람찼어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은혜 씨,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행복해요. 봉사를 하며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혜 씨 경험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놨어요. 가나모진 딸 부부의 배신, 법정 투쟁까지.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우리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혼자가 두렵다고 해서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술도 잘 받았고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최은혜 환자분 완치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나는 자유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가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여행도 다녀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요가도 배웠습니다. 은혜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래.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민주 변호사였습니다. 이모, 저녁 먹었어요? 아직? 왜? 부산 내려갔는데 같이 식사할래요? 좋아. 레스토랑에서 민주를 만났어요. 이모, 정말 밝아지셨어요. 고마워, 민주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모가 용기 내신 거죠.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모,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응. 계속 봉사하고, 강연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좋네요. 둘은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64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최은혜로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장학재단은 더 커져서 30명의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강연도 정기적으로 해요. 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찾지 않아요.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진짜 자유를 가르쳐 줬으니까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 가족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